FDA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2021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지난주 일어난 홍수로 인해 식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시에는 최근 몇 주일 동안 텍사스주로부터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맨하튼 타임스퀘어를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FDA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CDC의 승인을 거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FDA는 오늘 성명을 통해 모더나와 화이자의 2가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들 백신을 업데이트된 부스터샷으로 지칭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및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또 BA.4와 BA.5 변이는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의 코로나19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추가 확산이 예상된다면서 승인된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DA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막스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업데이트된 부스터샷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히고 오늘 승인된 2가 백신은 규제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백신의 사용을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백신 승인을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CDC 사용 권고 결정이 나면 백신 접종은 즉시 시작됩니다. 화이자의 2가 백신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모더나는 18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2021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단축된 것은 1960년대 초 이후 처음입니다. 2019년 78년 10개월이었던 미국인 기대 수명은 2020년 77년으로 짧아졌고 지난해 다시 76년 1개월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여성 기대 수명은 80년에서 약간 못 미쳤던 한 해 전보다 10개월 줄어들어 79년을 조금 상회했고 남성은 74년에서 73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 하락의 최대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입니다. 또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10만 7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수명 하락은 인종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북미 알래스카 원주민의 지난해 기대 수명은 65년으로 팬데믹 이후 무려 6년 6개월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2년 주는 데 그쳐 지난해 83년 6개월이었습니다. 백인 기대 수명은 전년보다 1년 줄어든 76년 5개월, 흑인은 8개월 줄어든 70년 10개월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무려 4년이나 줄었던 히스패닉의 지난해 기대 수명은 77년 7개월로 한 해 전보다 2개월 줄었습니다. 지난해 자살률이 증가한 것도 기대 수명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인은 전년과 비교해 약 2,000명 많은 4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20년 13.5명에서 지난해 14.1명으로 많아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지난주 일어난 홍수로 인해 식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해 생수를 공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시피의 주도 잭슨시에 폭우가 내리며 이 지역 펄강 수위가 약 1.08m까지 치솟았고 강물이 범람해 인근 민가가 침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요 상수도 시설에 수압 문제가 발생해 주거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펄강은 2020년에도 수위가 약 1.13m를 넘기는 등 홍수가 빈번한 곳입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화장실물을 내리거나 화재에 대응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상당수의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해 생수병을 공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공급한 식수가 필요보다 턱없이 부족해 물을 받으려 모인 주민들의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수시간씩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인 상수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시시피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고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향후 90일간 비상사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75%까지 지급하는 등 지원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정부는 미시시피주가 겪고 있는 식수위기 사태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백악관이 주 보건당국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최근 몇 주일 동안 텍사스주로부터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도착한 이민자의 수가 7,600명에 달하면서 도시의 지원 시스템과 관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5월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이민자의 수가 거의 7,600명에 육박해 시청 관리들이 이들을 위한 숙박 장소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5,700명은 현재 비상시에 이민자나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 당국과 계약한 10여 개의 호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수용된 이민자들 가운데 약 1,000명의 어린이들은 임시거처에서 올 가을 신학기부터 공립학교에 등록해 다녀야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올 4월부터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이민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이민자들의 홍수 진입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데 대처하기 위해서 시내에 주 방위군을 파견해달라고 연방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마누엘 카스트로 이민위원회 위원은 텍사스주와 에벗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무기로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반이민, 반히스패닉의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애담스 뉴욕시장과 에벗 주지사도 최근 이민 문제를 두고 점점 더 설전이 가열되고 있어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이민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외로운 별 작전이라는 주정부 부처 간 통합작전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국경 안보 유지 거부로 떠맡게 된 이민 위기를 버스 수송을 통해서라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범법자로 체포하거나 추방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6월 집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지난 5월 상승세와 비교하면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월 주요 대도시 지역의 평균 집값을 측정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전국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19.9%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다소 꺾인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올해 초 3% 수준이었지만 현재 5.55%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구매자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7월 주택의 중위가격은 40만 3,800달러로 전년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20개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18.6%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9.4%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0개 도시 가운데 플로리다 템파가 35%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집값 상승률을 보였고 마이애미가 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이날 발표한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6월 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의 지난 7월 구인 건수가 무려 1,120만 건에 달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7월 실업자 수치 570만 명과 비교하면 한 달간 노동자 1명당 2건의 구인이 이뤄진 셈입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어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달간 구인 건수가 1,120만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까지 이어진 하락세가 꺾인 것으로 노동시장 냉각 우려를 불식할 만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주로 교통, 물류, 기관시설 분야에서 8만 1,000건의 구인이 이뤄졌고 예술, 오락 분야에서 5만 3천 건, 그 외 연방정부에서 4만 7천 건, 주 지방정부 교육 분야에서 4만 2천 건의 구인이 발생했습니다. 7월 실제 채용은 638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6월 645만 건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7월에 일을 그만둔 경우는 417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퇴직률은 2.7%로 올해 최고치인 2.9%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통계를 7월 실업자 수치 570만 명과 비교해 한 달간 노동자 1명당 2건의 구인이 이뤄진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강력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CNBC는 고용주들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강력한 채용 수요가 확인됐다고 보고 인플레이션 저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연준으로서는 예상만큼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원숭이 도창에 감염된 성인이 숨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원숭이 도창인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 보건당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원숭이 도창에 감염된 환자의 첫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이 원숭이 도창일 경우 미국 내에서는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해리스 카운티에 거주하던 성인으로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원숭이 도창이 실제 사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자료에서 원숭이 도창은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원숭이 도창에 노출됐거나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치료받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열이나 오한 또는 림프절 붓기, 원인 불명의 발진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연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숭이 도창에 노출된 이들은 발진이 가라앉기 전까지 외부 접촉을 삼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에서는 어제까지 18,417명이 원숭이 도창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8,844명이 원숭이 도창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튼 타임스퀘어를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구역에는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을 알리는 임시 전광판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뉴욕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어제 총기 휴대 금지 구역 지정 조례안 공청회를 갖고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맨하튼 8번가와 6번가 사이 웨스트 40가부터 웨스트 53가까지 타임스퀘어 일대를 포함하는 한 구역과 8번가와 9번가 사이 웨스트 40가부터 웨스트 48가까지 폴스 오소리티 버스 정류장을 포함하는 구역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에 서명하면서 총기 난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간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나왔습니다. 타임스퀘어 같은 대형 광장도 포함되고 시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해당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시의원들은 뉴욕시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구역에 전광판을 설치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NYPD는 9월 1일부터 임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속도로에 토마토 15만 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당하고 고속도로가 10시간 동안이나 폐쇄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5시께 캘리포니아 베커빌 지역의 8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다른 차량 2대와 충돌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먹만한 토마토가 약 60m에 걸쳐 고속도로 동쪽 방향 차선을 뒤덮었습니다. 쏟아진 토마토는 다른 사고까지 불렀습니다. 어두운 이른 아침이라 토마토로 미끄러워진 도로를 알아채지 못한 차량에 연쇄 추돌이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최초 3대를 포함해 모두 7대로 집계됐고 토마토 트럭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는 양방향 차로 대부분이 폐쇄된 채 청소가 이뤄졌습니다. 아침 통근길이 정체됐고 고속도로 운영은 이날 오후 3시가 돼서야 완전히 재개통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발표한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를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의 바랏 나마머티 부디렉터는 지난 26일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서를 10월 초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디렉터는 탕감 수혜 대상자들은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탕감 금액이 삭감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며 신청 후 탕감 조치까지는 4주에서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여권 발급 부서인 여권과를 사칭하는 내용의 해킹 메일이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메일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라는 명목으로 보내지고 여권 유효기간이 1개월 후 만료된다며 재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재발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와 신청 서류를 첨부해 클릭을 유도합니다. 사기 이메일을 열고 링크에 연결할 경우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악성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정원 축소 법안에 대한 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다만 세부 사항은 뉴욕시장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정원은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킨더에서 3학년은 20명, 4학년에서 8학년은 23명, 9학년에서 12학년은 25명으로 줄어듭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0.8%에 불과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책정된 예산 2억 7천만 달러 가운데 불과 220만 달러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인된 건수는 167건에 불과했고 4,700여 건은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상반기 뉴저지 주택 압류율은 410가구 중 1가구꼴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